안녕하세요. 30대 분당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 안 하고 자랐어요. 물론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성격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사이 좋은 부모님 밑에 저 하나 외동딸을 낳고 부모님은 도란도란 살아가셨어요. 어려서 엄마는 남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디자이너였고 아빠도 통역을 하시는 외교관이었기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죠. 그래서 학창시절엔 종종 친구들이 공주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를 정도로 부유하게 자랐답니다. 아빠와 엄마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갔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이국적인 엄마 얼굴에 아빠가 반해 쫓아다녔다고 했죠.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인꼬 부부처럼 저희 집은 늘 화목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를 제일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도 저희 집이 늘 자부심이 될 정도로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의 뒤를 이어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다행히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엄마조차도 기특해 여기셨죠. 우리 연희는 꼭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연희는 엄마보다 더 유명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야 해.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나도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 거야. 그래. 우리 딸은 뭐든 잘할 거야. 엄마가 너 보는 맛에 산다 하죠.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기특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집도 부유하였지만 엄마 아빠도 늘 감정 표현에 솔직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늘 사랑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밖에 나가면 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들은 절 사랑스럽다고 칭찬했죠. 친구들은 늘 앞다투어 저와 놀려고 했고 솔직히 학창시절엔 또래 친구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남들이 앞다투어 저와 친해지려고 하는 통에 저 역시 학교 생활이 편하기도 하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연희야, 오늘 너희 집 가서 우리 숙제하자. 그리고 끝나고 너희 집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어. 가자. 그래, 좋아. 이따가 그럼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자. 나도 요새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딱이네. 나도 오늘 가도 돼? 너 왜 진숙이하고만 놀아? 나랑도 놀아야지. 연희는 오늘 내가 찜이야. 나도 갈래.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어차피 다 같이 놀아야 재밌잖아. 그럼 끝나고 숙제도 하고 떡볶이도 먹는 거다. 이따 모여. 저는 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으며 친구들도 우리 집을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어 했었죠. 전 그런 부모님께 늘 감사했어요. 어려서 여유롭게 자란 덕분에 성격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웠고요. 항상 일하는 엄마 아빠가 늘 옆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만은 조금도 없었죠. 그렇게 항상 행복할 것 같던 제 앞날에도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멋있고 커리어 우먼이었던 엄마가 난소한 판정으로 받으신 거지요. 다행히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라 사춘기는 지난 시절이었지만 늘 건강하고 밝았던 엄마에게 이런 암이란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저희 집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여보, 아니라고 말해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암에 걸린 거죠? 난 열심히 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우리 연이 잘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암이라뇨? 우리 연이 시집도 보내야 하고 내가 이렇게나 젊은데. 진정해. 그래도 치료법도 있다고 하고 아직은 살 수 있는 희망이 더 많다고 하니 당신 좀 마음 좀 추스러야겠어. 여성의 암 중에서도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이기에 저 역시도 암담했어요. 항상 옆에 있던 엄마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살았죠. 엄마는 난소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30% 정도 된다는 난소암 3기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제가 옆에서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슬퍼하는 엄마 곁에서 저 역시 웃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빠와 전 슬퍼하는 엄마 옆을 묵묵히 지키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엄마는 늘 제 걱정뿐이었죠. 우리 딸, 이제 대학도 가야 하는데 내가 아직 해줄 것도 많은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어떡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왜 미안해? 왜 그게 엄마 잘못인데? 엄마는 엄마 몸만 신경 써. 이제 일도 그만하고 좀 몸 좀 챙기란 말이야. 평생 우리 위해서 일만 하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하니까 병이 나지, 어? 이젠 엄마 몸 돌봐, 제발. 내 걱정은 그만하고 나도 그 송인이야. 그래, 연희 말대로 이제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요, 제발. 이제 우리 걱정 그만하고 당신 하나만 신경 쓰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당신이랑 연희한테 민폐만 끼치면 안 되는데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 머리도 많이 빠지겠지? 엄마는 머리 빠져도 예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지금은 몸이 낫는 게 우선이잖아, 안 그래? 연희야, 엄마 너무 무서워. 그래도 우리 연희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기쁘게 축하해주고 엄마가 만든 옷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대학 가는 기념으로 너무 미안해. 아픈 엄마라서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엄마가 신경 써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제 아빠를 걱정하셨어요. 밥은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아직 저의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중간에 엄마가 없다고 하면 우리 딸 어떡할까라는 걱정 말이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일단 엄마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엄마 하나만을 신경 썼죠. 엄마는 다니던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철저히 암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빠는 그런 엄마만을 생각하며 옆에서 지켜주었죠. 엄마는 고통스러운 암 제거 수술이 끝이 나고 항암에 들어갔어요. 항암에 들어가자 급격히 기운이 노쇠하였고 그런 엄마를 지켜보다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엄마에게 제안을 하나 하였죠. 자기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혹시 나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는 게 어때? 아무래도 도시보단 몸 치유하는데 시골이 나을 것 같아.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엄마랑 아빠랑 시골 내려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음식 먹고 하다 보면 엄마도 기운 차릴 수도 있고. 시골? 아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연희는 어쩌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시골에서 다니는 건 무리잖아. 나야 뭐 근처 학교 앞에서 자취해도 되는 거지, 엄마. 지금은 엄마만 생각하라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그래, 지금은 당신 몸만 생각할 때야. 당장 시골 쪽으로 집 알아볼게. 당신은 당신 몸만 신경 써. 알겠지?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시골에 집을 얻어 내려가셨죠. 아빠도 모든 일을 접고 엄마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내려가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 집을 알아보았고 엄마 아빠 두 분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전원주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하던 일을 다 접고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시작하셨죠. 주기적으로 햇빛도 받고 건강하게 키운 수확물로 식사를 하니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하던 디자이너의 일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는 상실감도 크셨죠. 옆에서 응원해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항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안색이 좋아졌어. 그럼 여기 시골이 엄마랑 잘 맞는지 밥도 잘 먹히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 덕분에 너무 좋아. 다행이다. 엄마가 좋다고 느끼면 그게 최고지 뭐. 와, 이건 엄마랑 아빠가 수확한 무로 만든 석박지야? 진짜 너무 맛있다. 그래도 엄마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하던 일도 이어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진 기력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엄마는 실력이 있는데 뭘 그래. 언제든 다시 디자이너 할 수 있어. 난 엄마 믿어. 그냥 지금은 엄마 몸에만 신경 써. 알겠지?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시골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저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간간히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을 때 엄마가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을 보여서 저도 걱정을 한시름 놓기 시작했죠. 조금씩 집안이 안정을 찾게 되자 저 역시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다른 과 선배였지만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반해 사랑을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엄마 아빠는 깊은 축하와 함께 서울에 혼자 있는 저에게 마음 한 곳 의지할 때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였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와 함께 대학 졸업도 같이 하게 되었죠. 졸업 축하해.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축하해. 삼성 UX 디자이너가 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 아주 멋져. 아니야. 오빠가 많이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그리고 시골에 계신 엄마 아빠 생각도 났고 내가 당연히 열심히 했어야지. 아,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했었나? 나도 한번 인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너무 놀라시려나? 아, 나중에. 엄마가 몸이 괜찮아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더 몸조리하고 천천히 소개해 줄게.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던 날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던 저로서는 만남을 뒤로 미뤘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먼 타지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저에겐 아직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았으니까요. 기회가 닿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입사를 발판 삼아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의 엄마도 완치 판정과 함께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고 엄마 아빠는 시골 생활에 완전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짓고 밭도 메고 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전 디자이너와 외교관이 아닌 시골에 있는 인심 좋은 농부였습니다. 아빠는 간간히 외주로 들어오는 번역 일도 하셨지만 주업은 농업이었죠. 그래도 밝은 엄마 아빠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좋게만 느껴졌어요. 예전에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두 분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평일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엔 시골에 내려가 저도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그리고 점점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남자친구는 결혼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결혼이란 얘기가 당황스럽진 않았죠. 결혼 얘기가 나올수록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전 먼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에그,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거야?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쩜 이리 혼자 커서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니?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완전히 결혼 얘기 오간 건 아니고 이제부터 오가기 시작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라면
엄마랑 아빠는 정말 찬성이지, 안 그래? 우리 딸이 얼마나 똑부러지면 그러겠어. 엄마는 내심 제가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너무 좋아하셨죠.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당장에 절 먼저 보자고 하셨어요. 회사가 끝이 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찌나 급하게 보시자고 하시던지 허겁지겁 불이 나게 달려갔죠. 남자친구 부모님을 뵐 일식집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해요. 한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 끝나고 바로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앉아요. 그래요. 옷 입은 건 합격이네. 디자이너라서 그런가 센스도 있는 것 같고 난 또 말 안 되는 사람이랑은 겸상 안 하거든. 순간 당황했어요. 전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소리인지 싶었죠. 일단 옷 입은 건 합격인데 만약 옷을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준에 어긋나게 입었다면 바로 탈락이라는 소리인가 라고 들렸기 때문이에요. 첫 대화부터 느꼈다시피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머님의 경제력과 직업적 프라이드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죠. 디자이너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워낙 패션 센스, 가방 하나부터 소품 고르는 것까지 전부 예민해서 말이야. 네, 오늘 하고 온 룩도 너무 우아하세요. 제가 의상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저도 센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아유, 그래요? 우리 말 좀 통할 것 같네. 아니 뭐, 우리 한수한테 들었다시피 나는 이화여대 교수예요. 아무래도 내 직업이 직업인지라 좀 고품격 인사들도 많이 만나잖아. 그래서 난 같이 다닐 때 혹시라도 좀 부끄럽게 하고 온다거나 하면 딱 질색이거든. 아, 엄마가 너무 외모에 대한 강박이랑 옷에 대한 강박이 있으셔서 그래요. 요즘 누가 그렇게 외형에 신경 쓴다고. 어머, 얘 좀 봐. 무조건 우아해야지. 우리 나이 때는 안 그러니? 그래서 내가 패션을 좋아하는 만큼 나는 아주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해요. 그 지적이고 우아하고 멋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디자이너 만난다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말은 편하게 할게요. 혹시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 엄마, 그런 얘긴 뭐하러 물어봐요.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만 중요하면 됐지,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셔놓고. 이렇게 훌륭한 예술적 감각을 가진 딸을 낳아주신 분들을 내가 몰라서야 되겠어? 보면 알겠지만 내가 굉장히 지적이잖아. 난 아무래도 격이 맞는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기도 하고 또 결혼식에 하객들이 오면 좀 꾸질꾸질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놀랐어요. 저렇게 면전에 대고 첫 만남의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저 강박이 특이하다 싶었죠.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자 실망스러웠어요. 요즘 시대에도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면전에 대고 또박또박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고요. 아,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귀농하신 지는 거의 8, 9년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농사 지으신 지는 8년 정도 되셨어요. 농사라고 했니? 아,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럼 시골 촌뜨기라는 거야? 어머, 손 떨려라. 어떻게 양심 없이 근데 우리 집에 뻔뻔하게 인사를 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참나. 얘 한수야.
엄마는 이만 일어나마.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구나.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머님 직업이 교수님인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비교할 게 되나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어머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건 어머님 같으시네요. 지금 매신 스카프 굉장히 답답해 보이세요. 목도 짧아 보이시고요. 이런 걸 가지고 센스라고 하죠? 소품 하나하나 활용하는 거.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머. 저 본데 없이 말하고 가는 것 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농부한테 뭘 배웠겠어? 어머, 무서워. 저 눈빛 변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시골 촌뜨기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아우, 교양 없어. 여보, 봤죠? 나 진짜 놀래서 심장이 펄렁거려요. 아, 그만해요. 첫 만남에 무례하게. 아유, 창피해서 이거야, 원. 한수야, 얼른 쫓아나가 보거라. 아가씨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에게 대놓고 싫다고 표시한 분과는 저조차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저를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냅다 지르기 시작했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욕되게 했다는 생각에 저도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퍼붓기 시작했죠. 어머님, 왜 이렇게 무식하셔? 나 진짜 너무 황당스러운 거 알아?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거야. 미안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자신이 없어. 귀농해서 농사 짓는 게 뭐가 그렇게 격이 안 맞는다고. 참, 어이가 없네. 엄마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 시골에서 자라셔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거라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 되게 단순하고 다루기 쉬운 분이셔. 어? 제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라고. 나 진짜 속상하다. 너 없으면 안 되는데 제발. 미안한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얘기 진작 해주지 그랬어. 그럼 이 자리 안 나왔을 거야. 그럼 나 갈게. 딱 잘라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죠. 전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시부모 될 자리가 글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멈추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시더라고요.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전화로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때 보던 교양 없는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무슨 이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 한수 엄마예요.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해해주고 내가 오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 예약해 놓을 테니 식사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둘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 오늘 시간 되니? 아, 네, 시간은 되는데. 아, 네, 거기 알아요. 네, 그럼 일 끝나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일 끝날 때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음식점으로 향했는데 어머님은 그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로 저를 반겨주셨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떨떨해하며 자리에 앉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일단 우리 한수가 연희 너를 포기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생각을 달리 해봤어.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킨 게 맞는 것 같고 내 발언은 없던 걸로 해주겠니? 내가 경솔했어.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미 마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없던 말이 되나요? 저도 그때 너무 무례하게 군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수 씨는 제가 설득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격에 맞는 며느리 들이셔야죠. 그리고 산원댁 직업도 보셔야 하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안 맞을 것 같네요. 내가 미안하대도 어떻게 하면 화풀 내? 그때는 내가 아무래도 기강 좀 잡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계속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졌죠. 마음은 안 그러신 분인데 그럼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사과를 받고 저는 생각을 다시 고쳐 먹었죠. 저렇게 사과까지 하시는 분이면 믿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고 나서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도 구하러 다녔죠. 저희 엄마 아빠는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미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은 여유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 하나 시집 보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시댁과는 마찰이 없어 그때 빚은 갈등이 깨끗이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저의 결혼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싶어 그저 조심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하고 앉아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뒤이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등장하였죠. 그리고 저희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 오셨어요? 엄마, 아빠, 한수 씨. 그리고 한수 씨네 부모님들이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얼른 앉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연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한수군도 그렇고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온다고 온 건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앉으시죠, 그럼. 아유, 당신은 이 정도도 빨리 온 거지 뭘 그래요. 여기서 거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런 거 양해 안 해주실까 봐. 처음 뵙겠습니다. 전 한수 모친이고요. 이화여대 교수예요. 교수 아시죠? 그 대학생들 가르치는. 놀라셨을래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교수라며 언급하시고 엄마에게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디자이너를 하며 고위계층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셨고 고위계층 사람들의 옷이며 신발, 구두, 가방, 지갑 모두 다 디자인해 주시는 그런 유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의 길을 눌러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기농을 하셨어도 역시 한번 카리스마는 영원한 카리스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아, 이 쎄한 느낌은 뭐지? 라고 생각도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패션 센스 좋으시네요. 연희 말대로 옷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으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아, 제 직업 듣고 놀라셨나요? 약간 주눅 같은 건 안 들으셔도 돼요. 주변에서 교수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애들로 맺어진 인연 어쩌겠나요? 아, 제 여동생이 교수거든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도 이화여대 교수인데 크게 놀랍지는 않네요.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은 아니셨기에 이를 갈고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아하게 엄마는 계속 어머님을 매기셨죠. 어머님은 엄마가 조곤조곤 대답을 하자 크게 불쾌하였는지 엄마 아빠의 농업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천민들 대하는 것처럼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농업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나요? 저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당신 아버님이 농사꾼이셨는데 뭘 본 적이 없어?
참나, 이 사람도. 그만해요. 그리고 조용히 밥 좀 먹지, 어? 중간중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언행이 불편하셨는지 어머님을 제지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농업이 왜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뭐 어디 나가서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이 좋으니까 시골에 있는 거죠.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격적이시네요. 어머, 이래서 내가 애초에 이러니까 농사는 안 된다고 한 거야, 알겠니? 한수야, 너 지금 봤지? 내가 참아보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사돈끼리 대화가 돼야지. 이거 대화도 안 되다니. 수준 딸려서 정말. 여보, 일어나요. 한수야, 일어나. 두고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죠. 저에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마음을 돌렸더니 상견례장에서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이 아니시기에 망정이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쏟아내자 엄마는 크게 웃으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남자친구 어머니도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빨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카드 지갑을 뒤집으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갑, 제가 만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백도 그렇고 스카프며 다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네요. 어차피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는 미씨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거니까 뭐. 제가 디자이너 하율이에요. 예명이죠. 몸이 안 좋아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 겸 취미 삼아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주제 파악 못하고 배운 척 고고한 척이야? 이보세요. 당신네 집안에 우리 딸 시집 안 보내. 그리고 저희 남편은 외교관이었어, 알아? 딸아이한테 듣기로는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과거를 숨기려고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꼴을 보니 아주 우습군. 나를 깔보고 싶은데 모든 옷과 가방, 지갑이 다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라니 아주 꼴 좋다 정말. 당신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거울 좀 봐. 거치장만 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란 말이야. 제 엄마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 엄마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다고 악다구니를 써댔죠. 거의 상견례장은 싸늘한 만남이 되었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엄마의 힘을 등에 업고 저도 한마디 했죠. 아주 그 집을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아니, 하율이라고요? 당신이? 아니, 믿기지가 않아. 저런 시골 촌뚜기들이. 아니, 한수야, 너는 왜 이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외부 디자인들도 해주고 있는데 참 꼴도 우스워라. 당신 내가 어떤 사람들만 상대했는지 알긴 아는 거야? 알구나 까불어야지. 어디 교수나 불행이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깔보길. 그래도 다행이다. 결혼하고 인성을 알았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니?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절대 못 주지. 우리 딸이 뭐가 아쉽다고? 아줌마, 정신 차려요. 농사일이라고 무시하다가 그렇게 빌고 빌었을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천성 나오지? 깔보려면 그 옷이나 벗고 깔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참나, 어줍잖은 지식으로 나대지 마쇼. 이 말을 남기고 저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가 떠나자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그릇들을 깨부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릇들을 깨는 과정에서 피도 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죠. 아주 피바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이 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 또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 집안은 비는 게 특기인지 아주 고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리고 엄마가 그 하율 선생님 오래된 팬이래. 갑자기 은퇴하셔서 궁금했는데 오죽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디자이너 제품이겠어. 제발. 그냥 우리 엄마 무식하다고 생각해. 미안한데 다신 안 봐 너도. 네 엄마를 원망해. 끊을게.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려면 엄마 교육부터 시켜야겠더라. 그럼 안녕. 이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고 저희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무식한 집에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빠도 화를 참느라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도 안 아프고 미련도 없어졌어요. 저희에게 아픔이자 상처인 엄마의 난소함으로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인간들과는 말도 섞기 싫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차츰차츰 다시 복귀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저도 회사에 아직까지 몸담고 있지만 엄마에게 일을 배워 패션으로 변화를 줘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일엔 설렘이 따르는 법이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자존감 높게 키워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어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이대로 지내야 하는가인데요. 남편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만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잘 지내자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잘 지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자신들과 급이 맞지 않고 제가 남편보다 2살이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네 집은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던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렇게 돈이 많아진 것도 오래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예전부터 잘 살았던 집안도 아닌데 말이야. 아빠가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사고 보상금이랑 보험금을 받게 되었거든.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개발로 값이 엄청 올라버렸어. 그걸 몇 배로 팔아서 또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엄청 사들이면서 이렇게 된 건데 엄마는 왜 자꾸 우리 집안 급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구나. 혹시 우리 집이 엄마만 계셔서 그런 걸까? 엄마도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혹시나 내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건 엄마한테 이미 말을 했거든. 장모님 생계에 문제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참 저렇게 반대를 하니 할 말이 없네. 저희 집 역시 아빠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동네에서도 잘 산다고 소문이 났던 집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후에도 엄마가 평생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따로 일을 구하시진 않으셨고 가정주부로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현재도 엄마는 절약하시면서 남아있는 재산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셨던 건지 시어머님께서는
결코 이런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 없다면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죠. 그럼에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엄마와도 연을 끊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연을 끊겠다고 나섰니? 내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연을 끊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이야? 너, 내 아들한테 이상한 얘기해서 깨어날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일단 진정하시고 제 상황도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 무슨 상황? 호르몬이에 직업도 없으시고 거기다가 너는 일반 사무직 아니니? 그 월급으로 엄마까지 부양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깨어낸 거잖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네 엄마 부양하려고 한 거니? 예, 꿈도 크다. 너네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정신 차리고 너네 엄마 만나서 단판 내기 전에 네가 정리해라. 시어머님의 말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집안까지 들먹이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만 믿고 결혼을 하자고 했죠. 남편은 말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왔다면서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 하겠다고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모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종훈이가 너랑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니? 어머님, 혹시나 저희 엄마 생계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훈이한테는 다시 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도 잘할게요. 종훈 씨랑도 잘 살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사실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축일 같은 날엔 같이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 오지는 않았고 남편에게는 종종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진 않았고 남편 역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고부 사이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친밀하게 잘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본성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빼고 저만 부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 이번 주말에 뭐하니? 종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잔업 있어서 출근해야 한다고 하고 너는 뭐 할 거니? 아, 주말에는 별일 없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오거라. 이것저것 챙겨줄 거 있으니까 와서 챙기고 가. 갑자기요? 종훈 씨 끝나고 가면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갈까요? 아니다. 물건 뭐 챙겨서 가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너만 와도 될 것 같다. 그럼 올 때 연락하거라.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오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면서 찾아갔지만 시댁에 가고 나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웬 이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혼자서 빨래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너도 온다고 하고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이게 다 세탁기로 안 되고 손빨래하는 이불들이라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네? 갑자기 이불 빨래요? 어머님, 이거 제가 못해요. 그냥 업체에 맡기면 금방 될 텐데. 언제 다 가지고 가서 맡기니? 그냥 너랑 내가 후딱 하면 될걸. 얼른 움직이자. 어머님, 저 곧 있으면 가봐야 돼요. 급하게 전해주실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이불 빨래는 필요하시면 제가 가면서 업체에 맡길게요. 시어머님은 갑자기 이불 빨래를 해야 한다면서 사계절 이불들을 모두 빼놓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시키려고 불렀구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다면서 빠져나온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는지 시어머님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니, 얘. 너는 그새 또 일로 바쳤니? 이런 집안일 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쪼르르. 아이고 참.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어머님, 뭐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약속이 있는데 뭐 가지고 가라고 해서 시간 내서 간 건데 갑자기 그렇게 일을 시키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다음에 무슨 일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여자들은 집안일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뭘 모르니까 다 싫다고 하지. 내가 일부러 너 오라고 했겠니? 겸사겸사 청소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자고 부른 거지. 친해지려고 이불 빨래 시키는 것이었으면 동네 빨래방 세탁기랑은 절친되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거 그냥 빨래방 맡겨달라고 말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남편만 빼고 저를 불렀죠. 한 번은 시어머님이 불러서 가보니 시어머님의 여동생 시이모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타지에서 살고 계셨던 터라 저도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내가 못 올 것도 아니?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너는 웬일이니? 아, 저는 어머님이 잠깐 들리라고 해서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종훈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보내려고 불렀어. 종훈이가 이번에 통 입맛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좀 했다. 가지고 가서 먹어라. 잠깐만 기다려. 예, 저런 시애미가 세상에 어디 있니? 며느리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도 해먹여. 좀 자주 와서 얼굴도 비치고 해야지. 시어머니가 불러야 이렇게 오는 거야? 요즘 며느리가 이렇게 안 와도 되는 거니? 어머, 남편은 저희 친정에 명절이나 모임 아니면 가는 일도 없는데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모님. 남자랑 여자랑 같니? 여자는 자고로 시댁이 잘해야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다.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사상이죠.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옛날 마인드면 처음부터 집도 남편이 다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도 반반하고 예물 받은 것도 없는데 예단까지 싹 다 해갔잖아요. 이모님은 저번에 뭐 받으신 거 아니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 뭔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언니가 다 준비하고 한 결혼이잖아. 얘 이상한 소리 한다, 언니. 얘, 아가, 여기 있다. 다 챙겼으니까 이제 가보거라. 저의 말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님은 갑자기 저에게 다 챙겼다며 후다닥 내보냈어요.
얼마 뒤에 시어머님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따져 물으시기도 했죠. 예, 너는 어떻게 내 체면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만 하면 되는 거지. 너 시모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알고 있어?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어머님, 왜 결혼할 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체면 살려주면 될걸.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휴, 넌 아무리 봐도 이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니?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시어머님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 결혼식 때에도 시댁 식구들이 자꾸만 결혼 참 공짜로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말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시댁이 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결혼을 할 때는 한 푼도 보태주거나 해주신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끼리 다 갖출 건 갖출 수 있었고 친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너무 황당했답니다. 시이모께서는 제가 너무 건방지다며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사람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말을 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 오셨죠. 너, 내가 정말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받아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어른이 말하면 내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쪼르르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어머님, 남편이 안 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모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쨌든 이 난리를 나게 하니 시모도 너무 화나서 종훈이도 안 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님,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며 거기다가 시모님께서 건방지다고 남편에게 전화한 건 화가 안 나세요? 아이고, 아들이 여자 잘못 만나서 단단히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라. 나중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거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여자를 잘못 만나 미친 거라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님과 함께 잘 지낼 필요 없다며 말을 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아마 엄마가 이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 이번 기회에 단단히 잡으려고 한 건지 이모도 너한테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모님이 그러신 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어머님한테는 좀 내가 참을까 싶기도 하네. 아니야. 엄마가 괜히 자기 체면 살리려고 거짓말 한 거를. 솔직히 이번에 남들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쳐야 돼. 주변에서도 다 엄마가 부자라 아부 떠는 사람들만 있지. 정작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없거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지.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이렇게 무시하시면 나는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어머님이 그나마 돈을 벌고 나서 밝아진 것 같아서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도가 지나치더니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죠.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힘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먼저 저에게 만나자고 하셨죠. 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날 서서 얘기를 했는걸요. 저도 죄송해요. 이번에 내가 상품권을 좀 받은 게 있는데 너랑 같이 쇼핑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 쉬니? 괜찮으면 같이 갈래? 좋아요, 어머님. 주말은 너무 번잡할 테니 평일에 연차 써서 찾아뵐게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셨던 시어머님께서 먼저 만나자고 한 건 큰 용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과 약속을 잡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댁에 찾아가니 어머님께서 잠시 옷을 입고 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가, 나 아직 다 못 챙겨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래? 아, 저번에 받은 상품권이 안방에 있는데 그거 좀 챙겨다오. 네, 어머님. 상품권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안방 드레스룸에 있어요? 그래. 드레스룸 거울 앞쪽에 보면 있을 거다. 잘 챙겨야 돼. 100만 원권으로 몇 장 있으니까. 시어머님께서는 챙기고 있을 테니 안방에서 상품권을 찾아주라고 하셨고 화장대에 가보니 상품권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시어머님에게 드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께서는 제 옷도 사주시고 본인 옷도 사면서 같이 쇼핑을 했어요. 아직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시어머님의 쇼핑을 도와드렸죠. 그러다가 시어머님께서 예약을 한 가방이 있다면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내가 전에 예약을 했던 가방이 있는데 오늘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상품권 다 가지고 온 거야. 이번에 쓰려고. 아, 그러시구나. 상품권을 몇백만 원씩 모아두셨어요? 주변에서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내가 사둔 것도 있고 안 쓰고 놔뒀다가 이렇게 하나씩 살 때 쓰는 거지. 보자. 아니, 왜 상품권이 하나가 비는 거지? 네? 어머님, 잘 찾아보세요. 상품권 부족하세요? 이상하다. 오늘 아침까지 다 세고 나왔는데 100만 원짜리 하나가 비네. 그럴 리가요. 계속 상품권은 제 가방에 그냥 담아두셨잖아요. 잘 세어보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잘못 세신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내가 뭐 잘못 살 일이 뭐가 있니? 부족하시면 그냥 다른 걸로 결제하세요. 상품권 개수를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놔두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뭘 다른 곳에 놔? 아니, 이거 사려고 가지고 온 건데 내가 다 계산을 해보고 빼놓은 거란 말이야. 어머님, 일단 그냥 구입하시고. 혹시 네가 가져갔니? 솔직히 말해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제가 왜 어머님 상품권을 가지고 가요? 너 오기 바로 전에 상품권 개수를 셌거든. 그 이후로 너밖에 봉투 만진 적이 없는데 그럼 네가 아니면 얘가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상품권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너 아니면 누가 가지고 가? 우리 집에 온 사람 너밖에 없고 상품권도 네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니?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를 보고 시어머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셨죠. 이래서 내가 교양 없는 애들이랑 엮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돈에 손을 대? 어머님,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마구 당기면서 찢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제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서는 사람들도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소란스러워지자 누군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자, 이제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여기 백화점 창업주입니다.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되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해 보시죠. 아, 여기 백화점 사장님이세요? 아니, 이건 저희 개인적인 가정사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들어보니 상품권이 없어지신 모양인데 일단 진정하고 CCTV나 영수증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얘가 돈이 궁해서 제 돈에 손댄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여기 상품권 하나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 아니실까요? 네?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떨어져 있어? 혹시 모르니까 CCTV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어머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품권을 보고 민망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화도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아유, 떨어져 있었나 보네요. 아이고, 며느리 분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니 혹시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나요? 저요? 아, 네.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 그럼 제조공장 운영하셨던 김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저 거기 살았던 양씨 아저씨예요. 아이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은 잘 계시죠? 창업주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정릉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맞는다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거기에 새들어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얼굴을 자세하게 보니 정말로 집 바깥에 살았던 아저씨였어요. 그때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왔는데 사정이 딱한 아저씨를 구제해 준 것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결혼까지 했다니? 어렸을 땐 김 사장님 판박이었는데 지금은 어머니랑 똑 닮아서 금세 알아봤어요. 아, 네. 반가워요, 아저씨. 그때 꽤 오래 사셨죠? 그렇죠. 한 2, 3년 산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아, 아빠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사를 갔고요. 아, 어쩐지 제가 나중에 찾아가 보니 번호도 바뀌고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우님 사업장도 찾아봤는데 없더라니. 그러셨군요.
네, 아빠가 종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백화점까지 운영하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다 김 사장님 덕분이죠. 이 빚을 갚을 날이 이제 온 것 같네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며칠 후에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엄마를 뵙겠다며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모여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사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사실 제가 김 사장님께 도움을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잘 풀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애들 아빠도 살아있었으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께서 혹시 말씀을 안 하셨나요? 네? 아, 어떤 걸요? 저한테 사장님 관련해서 말해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사실 사장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큰 돈인데 조건 없이 바로 빌려주셨어요. 네? 돈을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라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애들 아빠도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 받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큰 돈이었는데요. 그 돈 받고 저 다시 사업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잘 되어서 이렇게 백화점 창업주로 잘 살고 있는 거고요. 창업주는 본래 의류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거의 도망치듯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전전하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집 남는 곳으로 이사를 오라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적은 돈으로 집을 빌려주었고 가족들이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일자리도 소개를 해주어서 나중에 이사를 갈 때쯤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아빠는 그분께 사업자금을 빌려주시기도 한 거였죠. 그 돈이 1년치 월급 정도라 사업을 하기에는 보탬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김 사장님께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냥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김 사장님께 받았던 것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졸라서 사용증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 남편 글씨랑 도장이 많네요.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아유, 아마 김 사장님 성격으로는 이렇게 작성만 하시고 버리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아유, 괜찮아요, 사장님. 저희 애들 아빠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힘들었을 때고, 저희도 다른 분들 도움받으면서 살았던 기억도 있어서 정말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김 사장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김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에 더 열중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꼭 이 빚을 갚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백화점 지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받을 수 없다고 극구 반대를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이것마저 받지 않는다면 평생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백화점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에게 모두 고르게 나눠주셨고
거기다가 백화점에서 의류 브랜드를 오픈하게 되었죠. 엄마가 오픈을 하신 브랜드는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수익을 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께서는 너무나 배 아파하셨죠.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저에게도 자랑하듯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예, 너네 집 장사는 잘 되냐? 네, 어머님. 이번에 론칭해서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 아유, 그거 옷 조가리 팔아서 얼마나 벌겠니? 어머님한테도 그 돈 쫌쫌따리 모으지 말고 투자하라고 해라. 투자요? 아, 저희 엄마는 투자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 너도 백화점 지분 받았다고 했지? 그거 처분해서 투자해. 요즘 누가 백화점 옷을 사 입어? 이제는 투자해서 돈 불리는 게 더 좋은 거란다. 백화점 지분 처분 다 해서 투자 시작하렴. 어머님, 저도 별로 투자는 안 맞아서요.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됐니? 나처럼 머리를 써야 부자가 되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저의 말에 비웃기만 하셨어요. 얼마 뒤 시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예, 너희 어머님 일은 잘 되시니?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으셔서 아직 화가 나셨나 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투자를 좀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좀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혹시 너희 어머니께 부탁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저희보다 어머님이 더 넉넉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부탁을... 그치. 그렇긴 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처분하면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이번만 부탁 좀 하자. 아,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론칭을 해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없을 것 같은데 급하시면 종훈 씨한테 말해볼까요? 아니다. 종훈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시어머님께서는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린 듯 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살던 집에서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근근히 식당 일을 나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시죠.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부자였을 때 옆에서 붙어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다들 외면하기 바빴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잘된 것 같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전화 오셨어.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아휴, 내가 엄마랑 전화 좀 해볼게. 그걸 왜 당신한테 전화를 한대? 그나저나 어머님도 참 갑자기 투자에는 왜 무리해서 하신 거야? 몰라. 아마 어머니께서 백화점 지분도 받고 브랜드도 운영한다고 하니 질투나서 그랬겠지. 아무튼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아. 한동안 갑자기 돈 벌더니 엄마가 이상해졌었거든. 그나마 집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지.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엄마 전화와도 반응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시어머님께서는 종종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경멸하면서 의심을 했던 시어머님의 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님과 냉전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고 있네요.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는 남편이 맞는 걸까요? 요즘 따라 돌아가신 아빠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난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엄마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다가 아빠가 하신 선행 때문에 이렇게 더 넉넉하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저희 남편은 아빠를 인생 멘토로 삼았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었는데요.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친정집은 매우 가난했고 불우했어요. 엄마는 가난을 버티지 못해 제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갔고 아빠 혼자서 나와 동생을 키웠죠. 아빠는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가난은 가난을 키우기만 할 뿐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고 대학이 정해지자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는데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 친정이지만 의외로 시댁에서는 저를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남편, 아니 시댁 식구들은 절약 정신이 정말 강했어요. 연애하면서 남편의 절약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심각했죠. 당신 벌써 화장실 물을 내려버린 거야? 왜? 대변이라도 봐서 물을 내린 건가? 아니 소변을 봤으면 몇 번 더 보고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 물세가 얼마나 비싼데 고작 한두 번 소변 봤다고 내려버리면 어떡해? 거기다가 휴지는 왜 이렇게 많이 써? 딱 3칸이면 되는걸. 여보, 이미 충분히 소변 쌓아놨어요. 당신은 코도 없어요? 지금 화장실에 온통 찌린내뿐인데 이거 그냥 두면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남아있어서 안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당신이 말하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물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물을 펑펑 쓰는 게 어디 있어? 하여튼 아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는 꼭 5번은 소변 보고 물 내리도록 해. 아휴,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물 한 번 내린다고 그게 10,000원, 20,000원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이랑 나랑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몇천 원 오르내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해요? 그렇다고 내가 물을 온종일 틀어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사치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이게 사치가 아니면 뭐야? 충분히 아껴서 쓸 수 있는 걸 당신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껴서 쓰면 쓸수록 수도세는 점점 더 적게 나올 테고 지금까지 그걸 다 봐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딴소리지?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무슨 평생 돈 벌 줄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버는 돈을 생각해? 남편과의 결혼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둘도 없는 짠돌이가 되었어요.
특히나 집안에서 쓰는 모든 것은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사용해야 했었죠. 밖에서 하는 외식조차 쉽게 했던 날이 없었어요. 이런 남편과 사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괴로웠던 것은 시모였네요. 남편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예,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이거 보니? 너 밖에서 이딴 거 사 먹고 다니니? 아주 돈이 흘러 넘치는구나. 너 이렇게 우리 아들 돈 가지고 밖에서 커피나 이런 거 사 먹고 다니는 거냐?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데 이딴 거나 처사 먹으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냐고? 도대체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아주 아낄 줄을 모르는구나. 너 진짜 가난한 집 딸 맞니? 혹시 네가 이렇게 돈 마구 쓰고 다녀서 가난해진 건 아니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서 결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편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해요. 일하다 보면 커피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제가 사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이렇게 쌓여있는 커피컵들은 다 뭐니? 내가 이런 것도 모를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시애미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무시해? 아주 친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돈 좀 아낄 줄 알겠구나 했더니만 밖에서 커피나 사 먹고 다니고. 너 저렇게 밖에서 사 먹다가는 네 친정 꼬락서니 쫓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 우리 아들이 매달 돈 벌어다 줘도 네가 다 써버리면 돈이 모이겠냐고? 어머님, 저희 집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생활비 각자 알아서 각출해서 모으고 있고 나머진 용돈으로 알아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쓸데없이 쓰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저희가 쓰는 돈에 대해서 참견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가 어른이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큰 소리 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내 아들 돈 한 푼이라도 써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줄 알았더니만 허참 기가 막히네. 내가 너희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겠니? 아껴서 나중에 너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야. 어쩜 시애미가 얘기한다고 다 욕하는 줄이나 알고 너 그렇게 쓰고 다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 시어머님께서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쓰레기통이며 수납장이며 몰래 다 뒤져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왜 그러실까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시어머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듯 했죠.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자 남편은 시어머님이 다 우리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먼저 반기를 드는 저의 태도가 더 이상하다고 말을 했죠. 당신 어머님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없는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수납장이며 쓰레기통이며 다 보시고서는 화를 낸다는 게 나도 당황스럽고 불편해서. 거기다가 요즘은 화장지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보시는 모양이더라고. 저번보다 화장지가 헐 많이 줄었다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싶더라고. 엄마가 우리 불편하라고 그러시겠어? 솔직히 당신 친정엄마도 안 계시는데 살림이라고는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우리 엄마한테 따로 생활비 아끼는 법 배우겠다고 하는 지인분들도 많은데 왜 당신은 무조건 엄마 말이라면 반기를 들어? 그냥 엄마가 얘기를 하면 좋은 말이구나 하고 들으면 되지. 정 듣기 싫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잖아.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거기다가 고지서나 이런 것도 다 보시는지, 얼마나 쓰는지 알고 계시더라고. 뭔가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당신이 좀 잘 말을 해줘. 내가 그렇다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 나도 많이 아끼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당신은 진짜 안 아끼고 사는 거야. 마시고 싶은 커피도 마음껏 마시면서 무슨 아끼고 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엄청 아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시고 돈도 많이 모으시고 그러셨어. 이게 다 아버지 은퇴하시면 자식들한테 안기되고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거라니까. 엄마가 우리한테 나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을 때마다 저도 매번 대응을 했지만 시어머님께서는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았는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하다 싶을 땐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기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죠. 더욱더 황당한 일은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모두 아내인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가 아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은 맞벌이는 필수라고 하면서도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남편과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시어머니께서 아주 크게 화를 낸 날이었어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한 남편이 집에서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걸 시어머님께서 보고 잔뜩 화가 나셨던 날이었죠. 너, 내가 내 귀한 아들 쓰레기 버리라고 너 받아들였는 줄 아니? 어떻게 여자애가 쓰레기 하나 꼼꼼하게 버리지 못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시켜? 그러라고 니네 친정에서 가르치디? 아니지. 넌 친정엄마도 없으니까 배워먹은 게 없으니 이렇게 남편 못 시켜서 안달인 거니? 어떻게 된 게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서 수그리고 살 줄 알았더니만 절약도 못해, 집안일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네?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쓰레기 하나 버린 것뿐인데 그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같이 늦게까지 힘들게 돈 벌어서 오고 있는데 저는 집안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네 주변에는 다 개념도 없다니? 누가 하늘 같은 남편 쓰레기 버리는 걸 시켜? 뭘 잘했다고? 그리고 또박또박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지적하면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야지. 아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가난해서 양심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가진 거 없으니 개념도 없는 줄 몰랐네. 너 우리 아들이 안 말렸으면 너 지금 당장 집에서 내쫓았을 거야, 알아? 어머님, 여기 제 집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명의로 입주한 제 집이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개념이 없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나서 종종 저보다 일찍 집에 도착하는 날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집안일 하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쓰레기를 보고 버리러 나온 남편을 시모가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며 노발대발 못할 말까지 다 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질려버려 결혼 1년 차의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도 구질구질하게 절약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다며 저에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하도 엄마한테 적응돼서 그런지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당신 커피 사 먹는다고 잔소리도 안 하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간섭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 정말 웃긴다. 그렇게 어머님한테 들을 때는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심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엄연히 늦게까지 돈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당신도 힘 빼지 말고 그만 정리하자.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집안일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래, 생활비도 이제는 당신이 다 관리해. 당신이 관리하게 할게. 어떻게 쓰던지 당신이 알아서 잘 관리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 헤어지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줘.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정말 못 살아. 엄마한테도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줘.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에는 남편은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말도 심하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번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던 시어머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강경하게 나오자 시어머님께서 밥도 안 먹고 몸져 누워버리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지만 남편은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님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고 다시 효심지극한 아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종종 저희 집을 급습해왔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못하였죠. 집에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빨래 설거지는 밀린 건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갔어요. 출근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면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 시간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니, 집에 오시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머님이 집 정리하셨어요? 정리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퇴근하고 나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오셨을 때 정리가 많이 안 되었을 텐데 그거 다 치우신 거세요? 그래 뭐 바쁜 건 알겠다만 그래도 집안 정리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어질러진 집안 꼴을 보면 우리 아들이 집에 오고 싶겠어? 아유, 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이렇게 집안이 어지러우면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지. 이런 거 원래 친정엄마가 알려주는 건데 너는 친정엄마가 없으니 내가 다 알려주는 거다. 고마워해. 아휴, 어머님, 저도 알죠. 저도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정리 잘 된 집에 들어오고 싶지. 잘 정리되지 않은 집은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안일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남편 오면 어머님 말씀 잘 전해 볼게요. 저 봐라.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다 받아줘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지.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월급 관리한다며? 요즘 잘 관리는 하고 있는 거니? 너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쓸데없이 쓰고 있는 건 아니지?
혹시 관리하기 어려우면 나한테 맡기렴. 내가 그런 거 알뜰하게 잘하거든. 남편이 벌써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공용으로 쓰는 통장에 다 모은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 오픈을 하고 있어서 알고요. 뭐 저 혼자 관리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비꼬는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날은 휴일이라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잔뜩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급탕비가 많이 나와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두 모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영문도 모르고 쳐다보고 있으니 시모는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내가 통장 관리에 네가 한다는 것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게 정말 이딴 식으로 돈 쓰려고 해? 감히 네가 내 아들 돈을 이렇게 쓴다고? 아주 그냥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이렇게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 이게 정말 코딱지만한 돈 벌다가 남편 돈까지 네가 관리하니 네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양 살았구나. 너 이제는 끝이다, 끝.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제 머리 잡아당기시지만 마시고 어떤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하죠. 제가 거기다가 흥청망청 돈을 쓰다니요? 저희 다 오픈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봐라. 모르는 척하네. 너 요즘 집에서 난방 틀어놓고 사니? 그렇게 고이고이 아껴서 잘 쓰고 있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거니? 이거 봐라. 네가 눈이 있다면 똑바로 뜨고 봐봐. 여기 보이지?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가 80만 원인 거.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도대체 뭘 했길래 집에서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와? 너 똑바로 얘기 못해? 어머님, 고작 관리비 때문에 이러시는 거세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제 머리까지 잡으실 정도예요? 정말 이것 좀 놓고 말을 하세요. 고작? 너는 80만 원이 고작이라는 거니? 그래, 그럼 그 고작 80만 원 네 친정아비한테 나가서 받아와. 그게 아니면 내 아들 돈에서 한 푼이라도 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네 친정에서 다 뺏거라. 어떻게 돈 관리 맡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흥청망청 써댔으니 이렇게 알기라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시모는 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시모가 던진 종이를 펼쳐서 보니 관리비 내역서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에 80만 원이 적혀 있었죠. 남편 역시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시모를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면서 어머님께 사과를 할 뿐이었죠. 두 모자의 행패에 어이가 없었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부랴부랴 들어온 것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사색이 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멀리 떨어뜨리셨고 저를 챙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하는 시어머님과 남편을 향해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전해주셨죠. 당신 어떻게 고작 80만 원에 며느리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모두가 다 정답은 아닌데 왜 당신은 정답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아유, 내가 며느리 볼 낯이 없다 없어.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구나. 관리비는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당신이 뭘 감당해? 제가 다 써제낀 건데 뭘 감당한다는 거냐고?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얘네 월급 관리 다 제가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매달 이것저것 사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관리비가 80만 원이나 나오지? 당신 생각해봐. 우리는 그 추운 겨울 눈 펑펑 오는 날도 무리해서 보일러 틀어본 적 있어? 없잖아. 이렇게 절약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 쓰겠다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게 부모지. 아유, 당신 정말 못됐다. 여보, 나 직장에서 잘렸어. 아니, 잘린 지 이제 4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얘기해봤자 당장 수입도 없고 직장이나 구해보고 말을 하자 싶었어. 그렇게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나이에 써주는 곳도 없었어. 그래서 사돈 어른이 하시는 곳 경비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했지. 근데 당신은 그때 사돈 경비를 한다면서 얘기를 하니 당신 정말 직업을 했잖아. 그런 당신한테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일을 잘린 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출근한다면서 갔던 곳은 어디고? 매달 들어온 월급은 뭐며? 출근 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던 거야? 그게 당신 몰래 나 여기 와서 지냈어. 출근하는 척 매일 밖을 나섰는데 정말 갈 곳이 한 곳도 없더라. 그동안 절약한다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사줘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늘 얻어먹기만 하니 사실 네 옆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공원에서 있던 날에 얘가 날 보고 집으로 가자며 데리고 온 거야. 너 이게 사실이야?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이제 시애비가 돈 벌 일도 없어지니까 너한테 수그리면서 살라고 말하려고 말을 안 한 거니? 어떻게 너는 새까맣게 시어머니도 속이고 남편도 속여? 아주 너 대단하구나. 이런 것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시아버지 비밀 지켜준다고 돈도 알아서 펑펑 쓴 거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불편하셔서 이렇게 저희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께 여러 번 직장 잘렸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매번 그런 것에 경악하고 못마땅해 하셔서 말씀하실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시어머님께서는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친정 아빠를 매번 옆에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사돈 경비 일을 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을 한다면서 시부 앞에서도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께서는 늙은 나이에 경비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다 싶어 당분간은 직장에서 잘린 것을 숨기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나와서 좀 더 편하게 있고 싶다고도 말을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말 힘드셨어요. 아무리 추워도 집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도 1시간 이상 켜지 못하게 하시고 집안 등불도 안 켜시고 밥도 아침에 먹었던 거 그대로 저녁까지 챙겨 드시게 하셨잖아요. 씻는 것도 매번 찬물에 그런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당분간 낮에 지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난방도 펑펑 틀어드리고 온수바다 사우나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예, 넌 왜 관리비 많이 나온 걸 시애비 탓을 하니? 너 우리 남편이 순진하다고 그걸 다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장에 잘린 걸 말 안 하는 게 내가 불편해서라고? 그런 게 어디 있니?
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그래,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동안 낮에 여기서 지냈어? 그래, 맞아.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따뜻한 물에 언제 목욕이나 한번 해봤어? 그리고 매번 설거지 할 때도 당신 찬물로만 설거지하게 하고, 거기다가 감기 몸살에 추워해도 당신 보일러 한번 높게 켜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이랑 같은 집에서 견딜 수나 있겠냐고. 그 관리비 다 내가 쓴 거다. 그러니 며느리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시아버님의 이야기에 어머님께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죠. 시아버님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고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셨어요.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난 듯이 사건이 터지고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황혼 이혼을 통보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하셨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변호사도 만나시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두셨더라고요. 사실 시모의 짠순이 행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벌이로 돈을 모으셨던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님께서 투자를 하면서 탕진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땡전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집을 처분해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홀로 남은 어머님께서는 당연하듯이 남편과 살겠다고 나섰죠. 다짜고짜 짐을 챙겨서 저희 집으로 오신 시어머님께서는 안방을 비우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여기 와서 살란다. 나도 찌긋찌긋했는데 잘 됐지 뭐. 얘 뭐하니? 안방 정리하지 않고 안방을 정리해야 내 짐도 넣어서 정리할 거 아니니? 얼른 움직여라. 오늘 다 못하면 내일 연차를 써서 정리를 하던지. 아유, 안 그래도 너한테 살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나랑 살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아끼는 법도 배우고 하자꾸나. 친정엄마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알려줘야지. 네? 어머님, 여기 와서 사신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님이랑 저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가까운 곳에 집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저도 어머님도 힘들죠. 당분간 집 구하실 때까지만 지내세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들 집이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집을 가? 나는 아들네 집에서 살란다. 정 불편하거든 네가 나가렴. 나 말리지 않으마. 우리 아들도 나랑 사는 걸 더 원하지. 너랑 사는 걸 원하겠니? 그렇지 아들? 쟤는 왜 저렇게 모든 게 계산적이고 그러니? 암튼 가기 전에 월급 관리 통장은 내놓고 가거라. 안 되겠네요. 그냥 두 분이서 오손도손 재미나게 사세요. 제가 여기서 빠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아버님도 못 살겠다고 나간 판국에 제가 어머님이랑 어떻게 사나요? 그 애틋한 아들이랑 산다고 하니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시죠. 뭐? 왜 우리가 나가니?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정 나가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네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월급 통장 네가 관리한다고 집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건 같이 사는 집이니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됐고 네가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네가 가봤자
가난한 친정 아니겠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 집 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네가 더 가난하죠. 지금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준비한 돈인데, 무슨 같이 사는 집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세요. 당신도 같이 나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랑 살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내가 그동안 무슨 정신으로 참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저는 두 사람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결혼을 하기 전에 친정아빠가 한평생을 고이고이 모아둔 돈으로 작게나마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해서 제가 위축될까 싶어서 준비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했던 모든 메시지 통화 내역들을 모은 후 이혼을 청구했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친정 식구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시모가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너무 했던 것 같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잠깐 볼 수 있겠니? 아들도 요즘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데 혹시 너랑 연락은 하니?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혹시나 전화번호가 바뀐 건지 싶어서 말이야.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돈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러세요? 똥똥거리면서 살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갈 곳은 어차피 가난한 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이제 와서 제 가난한 친정도 아쉬우신가요? 참 웃기네요. 저희 친정 이렇게 당신한테 비웃음 받을 만한 곳도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참아왔는지. 당신 이거 벌 받는 거야. 미안하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 아들이랑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아서 그래. 네가 전화하면 그래도 받지 않겠니? 내가 미안하다. 아들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한 번만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이제는 당신들이라면 지긋지긋해. 이렇게 당신 전화 받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 지내보자고 뻔뻔하게 연락하는 걸 보니 아직도 반성은 못했네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염치 없이 전화하진 않았을 텐데요. 잘나신 분이시니 알아서 잘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친정이라며 무시하던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지금은 전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친 듯이 절약하면서 괴롭혔던 시댁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자신이 무시하던 그 상황이 되어보니 이제는 후회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